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것, 또 그리고 이벤트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광고, 대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요. 또 이벤트 프로모션을 한 광고들은 어떻게 기획되고 제작되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겠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도 있고요. 대형 쇼라든가 또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이벤트들을 위한 광고는 일반 광고와 어떤 좀 차이가 있겠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프로모션 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벤트, 이 프로모션 광고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이걸 좀 풀어본다 그러면 이벤트 프로모션을 위한 광고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광고 이 기획과 제작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라마다 좀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해 내려볼 때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갖고 어떤 특정 기간에 또 특정 장소에서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자극을 체감시키는 미디어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극을 체감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말하자면 이 어떤 현장 체험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라는 용어 자체가 물론 영어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또 일본이나 혹은 또 동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형태, 이렇게 해서 또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이러한 이벤트라는 용어가 아주 친숙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이벤트라는 용어가 친숙해지면서 또 프로모션이라는 용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라든가 또 기업 행사, 또 이런 것에 이벤트라는 용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벤트라는 용어와 함께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으로서 이 이벤트가 활용이 되고, 혹은 또 기업 홍보의 한 방법으로서 이 이벤트가 잘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벤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 기관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체하는 조직이 어디냐 하는 단체라든가 혹은 회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주체일 수도 있고 후원일 수도 있고 협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 기관이 중심이 될 때는 주체 이벤트가 되는 것이고, 주체 기관이 후원이나 협찬 형태로 들어올 때는 또 말하자면은 후원이나 협찬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더 주냐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주체 기관에 따라서 이벤트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벤트도 구별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목적이냐, 혹은 경영적인 목적이냐, 혹은 어떤 문화 행사적인 목적이냐, 혹은 정치 이벤트도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이벤트냐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별 분리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도 이벤트를 분류해 볼 수가 있고, 대상으로도 분류해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일반 시민이냐, 아니면 특정한 소비자들이냐, 혹은 특정한 계층의 주민들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으로도 이벤트를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도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포 같은 그런 대형 박람회냐, 아니면 올림픽 같은 그런 국제적인 행사냐, 혹은 어떤 작은 지역의 축제냐, 혹은 어떤 문화 행사, 혹은 가수들이나 쇼 공연과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냐에 따라서도
이 규모에 따라서도 이벤트를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별로는 뭐 형태에 따라서 혹은 테마에 따라서도 이벤트를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이벤트가 과연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벤트는 원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일반적인 광고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자극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자극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모티베이션, 즉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 물건을 채택해야 되고 이 서비스를 채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어떤 심리적인 동기를 소비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 구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아, 나는 잘 샀어. 나는 당연히 이 제품을 선택했어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인지적인 조화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이벤트 프로모션의 첫 번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판매에 관여된 그런 그 사람들의 판매 의욕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이 채택을 하는 혹은 또 체험을 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는 또 판매하고 설득하는 그런 그 판매자들도 그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되면서 판매 의욕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호의를 형성하기가 쉽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서 지나가면서도 보고 지하철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도 보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직접적인 어떤 호의가 그 형성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험하고 눈으로 볼 때는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 호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직접적인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 활동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거리감, 어떤 위화감이 없어지고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호의나 호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의 그런 그 기능과 함께 이벤트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이렉트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효과는 이제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요. 이벤트 행사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직접적인 효과. 그래서 직접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직접적인 효과가 이루어지고요. 또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니까 그것도 직접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행사장 내에서 이 판매하는 사람과 또 소비자와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또 이루어집니다. 광고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었더라도, 보고 난 후에 궁금한 것이 생겨더라도 금방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귀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현장에서 뭐든지 어떤 광고도 이루어지고 판매도 이루어지니까 직접적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효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쌍방 간의 대화 혹은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광고는 그것이 안 되지만 이 이벤트를 통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두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판매 촉진 효과. 우리 영어로는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프로모션 중에서도 특히 세일즈와 관련된 프로모션을 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 구매가 촉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고에서 봤지만 꼭 사려고 했던 그러한 제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현장에서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전자의 사이언 헤드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태희라는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태희라는 모델을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지만은 김태희라는 모델 때문에 그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겠다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어떤 할인 판매라든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휴대폰을 사이언 휴대폰을 체험하게 되면 그 휴대폰을 그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판매가 촉진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급 효과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와 간접적인 파급 효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직접적인 파급 효과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기획한 사람 혹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죠. 어떤 꼭 그 자리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직접적으로 설득이 되어진 내용들, 이런 거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이 소비자의 장기 메모리 속에 축적이 쉽게 잘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그런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 꼭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본다든지 혹은 참여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올 수 있고 또 구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퍼블리시티 효과가 온다 하는 겁니다. 이벤트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언론사들이 참여하게 되고 기자들이 모여들게 돼서 그 행사, 그 이벤트를 보도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쇼다 한다 그러면 모터쇼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그 자동차를 체험해보고 사야겠다는 그런 구매 의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 모터쇼를 언론사들이 그대로 보도해 주게 되면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퍼블리시티 효과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효과다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 가보면 뭔가 이렇게 경품도 주고 추첨해서 당첨되면 상품도 받아가고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의 그 효과 때문에도 더더욱 소비자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고 또 파급 효과가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이벤트적인 입장과 또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입장이 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 이제 프로모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현대 시대를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인티그레이션, 무엇과 무엇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합해졌다가 통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일반 광고나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그런 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각기 활동을 하고 어떤 그 고유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한 선상에서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울러 이제 이 프로모션이라는 것도 이제 이 광고나 홍보나 또 프로모션의 방법이 한 선상에서 같이 기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은 그런 그 프로모션의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벤트를 통해서 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세일즈 프로모션을 이제 급작스럽게 혹은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혹은 또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활동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기업의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략 그 전문가들은 이벤트 프로모션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 이미지의 좋은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효과. 거기 이벤트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그 직원들도 사기가 굉장히 진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업 및 유통 관계자들의 판매 의욕이 제거된다. 그냥 뭐 단순히 광고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서 중요한 이벤트 혹은 뭐 행사 이벤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영업사원들 혹은 유통업자들, 유통관계자들 이런 분들의 판매 의욕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판매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물론 많은 그 판매 신장이 이루어졌고 지금 뭐 전 국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작은 아이들도 갖고 있을 정도죠. 근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휴대폰은 물론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이 직접적인 판매를 통한 이벤트 효과, 이벤트를 통한 직접적인 판매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모션의 유형을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업 이벤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프로모션의 유형 가운데 기업 이벤트를 통한 기업 이벤트의 프로모션은 기업이 단순히 어떤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어떤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상품,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효과를 짧은 기간 동안에 올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목적을 위해서 기업의 이벤트 프로모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그 기업의 이벤트 프로모션은 주로 스포츠나 문화 형태로 개최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사회 문제 인식형의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비자의 직접 참가형 이벤트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일본 스포츠나 문화 형태의 이벤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째 사회 문제 인식형 이벤트는 이것은 좀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을 일깨워주고 좋은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겠죠. 예를 들면 SK그룹이 하는 무슨 뭐 장애인들 혹은 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봉사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그 문제 인식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기업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판매 이벤트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판매 그 자체를 위한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그 이벤트 프로모션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의 방법으로서 하는 그런 그 이벤트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이제 국가적인 이벤트 프로모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88년도 서울 올림픽,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 이벤트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듯이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 프로모션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번째는 국제적인 컨벤션을 통한 이벤트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컨벤션을 통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제 영화제 같은 경우 혹은 이제 필름 마켓이라 해서 각 이 나라들의 영화들이 이제 그 어느 특별 장소에서 특정 나라의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직접 영화 그 판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직접적인 판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 국제적인 이 컨벤션을 통한 이벤트 프로모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벤트 프로모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좀 창의성이 요구된다. 아이디어가 좀 첫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 프로모션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색다른 것, 눈에 띌 만한 거 이제 이런 것인데요. 옛날에 1800년대 미국의 유명한 이벤트 프로모션 업자가 있었습니다. P.T. 바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형 코끼리를 인도에서 들여와서 코끼리를 통해서 이벤트를 같이 진행했던 혹은 또 코끼리를 통해서 이벤트를 홍보했던 그런 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P.T. 바넘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어떤 그 아이디어가 좀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 판매를 위한 이벤트로서 세일즈 프로모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이벤트와 세일즈 프로모션이 그대로 양 일직선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이벤트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경험상 이런 것은 문제점이었고 이런 것은 장점이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벤트 프로모션의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좀 잘 생각을 해봐라. 세일즈 프로모션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적인 측면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거냐는 그런 문제와 또 프로모션 활동이 마케팅 목표와 일치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이 프로모션과 관련된 각종 그 수단들, 이 광고면 광고, 홍보면 홍보, 또 직접 판매면 판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또 이벤트 프로모션과 브랜드 시장, 브랜드를 인지해야 될 그런 시장이 어떻게 유관적인 연관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심도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고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 활동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이벤트 프로모션은 세일즈 프로모션 이 실무자들에게 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영역이 하나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 마케팅 도구 혹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좀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벤트 프로모션은 기업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기업이 어떤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선상에서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벤트가 기획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기업 문화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처럼 어떤 국민의 기업 혹은 또 그 기업의 수익을 사회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 이미지가 있고 기업 문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 문화에 맞는 이벤트야만이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프로모션의 미래는 인간의 어떤 놀이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놀이 문화와 이벤트, 세일즈 프로모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또 제품을 직접 체험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보다는 소비자들이 혹은 또 일반 시민들이 같이 즐겁게 노는 그런 문화 속에서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만이 부담 없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파급 효과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이벤트 프로모션 향후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에 이제 과 관련된 광고의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프로모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광고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이 준비 단계에 있어서 일반 광고하고 다른 그런 그 기획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과 또 그 이벤트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이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광고는 아무래도 뭐 특수 계층, 뭐 특정 계층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다 볼 수 있고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벤트만큼은 그 한시적으로 또 혹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광고 목표와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올 수 있는 그 소비자층을 정확하게 비교 평가해서 기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이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들이 누가 올 수 있으며 그 온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 이벤트를 접하고 즐길 수 있냐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어린이 소비자층의 광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준비 단계와 함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또 그 이벤트에 대한 그 메인 타이틀, 어떤 중심 테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장소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실내 체육관에서 음악 행사가 한다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그 음향이라든가 또 사운드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또 이 공명 장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또 잡음이나 혹은 또 울림 현상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가 돼서 이제 홍보가 되어지고 또 광고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러한 음악 관련 행사들은 더더욱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거기서 티켓 값이라든가 또 혹은 그런 것들도 물론 잘 홍보가 돼야 되겠지만 문제는 어떤 메인 타이틀을 가져갈 것이냐 혹은 메인 컨셉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가수라도 또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컨셉이나 메인 타이틀에 홀려서 또 소비자들은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기업의 어떤 프로모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에 있어서 특히 중심 테마나 중심 컨셉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유사한 이벤트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테마나 한 중심 컨셉에 의해서 그 광고 효과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당일날 이벤트 상황에서의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홍보나 광고 효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POP 광고라 해서 포인트 오브 퍼처스 광고, 구매 시점 광고라고 얘기하죠. 그 POP 광고, 팝 광고라고도 하는 그 구매 시점 광고는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광고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한 광고 형태가 특히 이벤트 프로모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장소 주위에 어떤 식으로 포스터나 플래카드 혹은 현수막을 배치할 것이냐,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이벤트를 잘 몰랐던 혹은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 주위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장소 반경 몇 킬로 내에 그러한 그 광고물들을 설치할 것이 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실행되어질 때 이벤트 프로모션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광고하고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획서부터 달라야 되고 또 실행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내용을 제가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 화면을 통해서 현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광고의 기획과 제작의 전 과정을 실무자들을 스튜디오로 모셔놓고 자담의 형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일방향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TV나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에 비해서 이 이벤트 프로모션은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벤트 프로모션이 더 중요한 그 어떤 화두로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소비자가 예전에는 보는 거에서 저것이 맛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먹어보고 체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니즈가 훨씬 강해지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이벤트 프로모션이 더 비중이 커졌고 그런 것들이 실제 광고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실제감이라는 그 현장감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의 기능들이 더 예전에 비해서 훨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모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개념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PR 이벤트가 있겠고요. 또 공공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퍼블릭 이벤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겠고요. 또 발표회라는 그런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전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라는 그 국제회의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서 기업의 제품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겠고요. 크게 이제 그 정도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분야긴 하지만, 이제 이 박람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이벤트들의 총 결집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도시나 국가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총체적인 그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박람회가 저희 국내에서는 이제 대전 엑스포가 처음 열렸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고양국 세계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그 각 지자체별로 이런 박람회들이 이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벤트는 현장성이 있고 그 연출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기획 파트와 그 다음에 연출 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대행사라는 조직은 이제 기획과 광고주 대응 이라는 이제 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안에는 전체적인 컨셉을 설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고요. 또 연출 쪽에서는 이제 이 기획 쪽에서 나온 큰 방향성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스텝들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연출자를 선정을 하고요. 또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그 구성을 위한 작가 섭외도 있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출연자 섭외들도 있겠고, 또 그런 그 공간 구성을 위한 무대나 제작물 부분도 있겠고요. 또 그 현장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운영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의료진이라든지 또 화재에 대비한 소방이라든지 또 안전을 위한 경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텝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 광고가 그 일방향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고 그러면 이벤트 프로모션은 쌍방향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소비자들의 반응을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방향으로 내보내는 거에 비해서 프로모션은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것들은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고 조정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어떤 그 반응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광고에서 감히 이제 접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프로모션은 크게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품의 어떤 판촉이라는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 어떤 이익이나 공공의 이미지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에 대한 그 제품의 그 만족도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공공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의 발전이나 또 시대의 트렌드를 앞서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또는 어떤 이런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들이 기존에 좀 경직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부드럽게 개선되고 있고 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그 정책들을 반영한다. 이런 내용들을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공의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관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정보인데에 비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런 그 내용들을 전달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그 시민들의 정서다라고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벤트 프로모션이 이제 그 기대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주와 고객에게 또는 관람객에게 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광고주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또 고객이 받아야 될 의미, 이것들이 사실은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객들에게는 플러스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재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재미라는 것은, 눈물도 될 수 있고, 또 웃음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나 웃음이 고객들에게 전달이 될 때, 이 광고주들이 원하는, 의미가 오버랩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미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들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그 대규모 불꽃과, 그 다음에 또 그 음악과, 그 다음에 한강, 그리고 또 시민들의 희망,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그 연출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한 그 외국 팀들을 지금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세계 불꽃 축제를 진행하는데, 이제 외국 팀들에 대한 그런 불꽃 연출을 소개를 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처음의 기획의 목표였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입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그 영등포 구청이나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 경찰서, 이분들이 계속 모여서 저희가 주최를 하는 그런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하셔서 그 각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지하철이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선상에 어떤 뭐 시민들이 오는 동선상에 어떤 그 걸림 뭐가 있다거나 이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처 상황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또한 이제 행사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음악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불꽃들이 어떻게 잘 터질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 좋은 불꽃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과, 또 이제 사회공헌적으로는 이제 사실 한강에서 그렇게 크게 불꽃 터지는 거를 많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제 뭐 초청을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될지, 또 협찬사들에게는 어떤 베니핏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동시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공헌으로 시작한 행사이니만큼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뭐 이런 주최사를 이렇게 노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한강 자체에서도 그런 기업 PR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 이제 행정이나 이런 관과 이런 기업들의 관계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한 3, 4년 전부터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별도로 이게 우리 계열사 상대의 고객 대상으로 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거나 또 관람석 이벤트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그 안에서 이렇게 고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고객들도 무척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그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드림파티라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룹의 이미지를 좀 더 대학생들에게 친근하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정 중에 처음에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뭔가 축하해주거나 아니면 감사한 그런 일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이제 뭐 3명의 사연을 그 중에 선정을 해서 하나는 가서 파티를 열어드리고 2개는 뭐 관련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연을 가서 파티를 열어드리는 사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선정된 사연의 그 장소, 이를테면 학교가 되겠죠. 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뭐 행사가 적합한 장소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또 그 사연 신청한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특별히 들어가고 싶은 뭐 꼭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뭐 사전 협의를 좀 통해서 저희들이 시작부터 마지막에 그 어떤 파티의 뭐 레크레이션이 되든지 아니면 만찬이 되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갔다 와서 하나의 타임테이블을 작성하고요. 그 과정에는 뭐 어떤 제작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안 작업도 진행이 되고 필요하다면 뭐 케이터링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전 조율 작업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파티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잘 끝났는지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사후에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요. 혹은 파티에 직접 참가했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찍어서 후기로 남기는 그런 진행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사를 가게 되면 일단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과의 미팅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행사하기에 적합한지 그런 장소를 컨택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사연 신청하는 분들과의 미팅에서는 뭐 신청하게 된 계기라든지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듣고 그런 의미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저희가 그 행사 중에 녹여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컨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간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뭐 음식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의 여부, 뭐 그 밖에 뭐 이동 동선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한강 레인보우 페스티벌 중에 달빛 언약 행사와 달빛 무지개 언약 행사와 그리고 달빛 무지개 분수 체험 행사 크게 2가지로 지금 나눠지는데요. 지금 레인보우 행사 중에서 지금 달빛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금요일마다는 지금 거리 공연도 마련돼 있고 그리고 이쪽 부스로 찾아오시면 소원을 적을 수 있는 리본을 배포해드려서 소망을 여기 걸 수 있게끔 여기 명물화 시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단 오면 이 장소가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스 설치를 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무대에 공연팀이 있기 때문에 무대 임시 설치, 그리고 조명 설치, 음향 설치까지 해서 그 테스트까지 완료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일단 오픈되어 있던 공간이다 보니까 우천시 대비하는 게 가장 큰 그런 어려움이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저희가 전기 조명이나 음향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 안전 부분에 제일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편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그 안전 문제이고요. 저희가 뭐 시스템적인 것, 뭐 이렇게 라인 정리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행사 구조물에서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것들을 뭐 미리 제거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신경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품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는 물건은 서로 받으려고 이렇게 다투시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점입니다. 또 여기는 좀 뚫린 공간이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으시고 여기가 야간 조명이 많이 예뻐서 저녁 때 많이 사람들이 오세요. 그때 저녁에 집객하는 거를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희 지금 행사에서는 지금 행사 안내하는 책갈피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 책갈피 같은 거 오시면 나눠드리면서 몇 시에 뭐 분수가 나오고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